자, 로그의 응용 4강. 특별하게 언급할 개념은 없습니다. 3강에서 언급된 로그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 써서 말 그대로 단순한 로그 연산이 아니라 식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또 새로운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에 대한 꼴이기 때문에 개념이 특별하게 더 추가된 내용은 없어. 3강에서 언급된 그 로그의 성질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적인 부분 쓸 게 없으니까 바로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41번부터 봅시다. 자, 로그 7의 2의 값은 A이고 로그 7의 3의 값은 B였을 때 다음에 주어진 이 로그의 값을 A, B를 써서 나타내야지. 문제는 조건이란 것은 갖다 써야지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 로그 7의 2라든가 로그 7의 3이 있어야 A, B를 갖다 쓸 건데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문제 발생이 나오지. 뭐야? 얘는 밑이 7짜리인 조건인데 얘는 주어진 문제 자체가 로그 12짜리 밑이. 쓸 수 있다 없다? 못 쓴다. 조건도 갖다 쓸 수 있는 꼴이어야 갖다 쓸 거 아니야. 밑이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겠어? 밑부터 맞춰야겠지. 근데 로그에서 밑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가지밖에 못 쓰죠. 뭐? 밑변환 공식. 자, 그래서 밑변환 공식을 써서 밑을 7짜리로 맞춰봅시다. 뭐 될까? 로그 7의 12 분의 로그 7의 몇이고 루트 24 될까요? 그러면 저기 주어진 로그 7의 2라던가 로그 7의 3에 대한 조건을 갖다 쓰려면 진수에서 2하고 3이 나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뭐 되겠어? 12는 2의 제곱에 3이었을 거고 24 같은 경우에도 쟤는 2의 세제곱 3이었을 거냐. 어차피 요 루트는 2분의 1제곱으로 해서 앞으로 나올 거고. 그쵸? 따라서 정의하시면 뭐가 돼요? 쟤는 자 분모 쪼개서 로그 7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7의 4 성질 쓴 거야? 그쵸? 진수의 곱은 로그의 덧셈으로 쪼갤 수 있다. 자, 요 루트는 앞으로 2분의 3으로 끄집어내고 남는 거 로그 7의 2의 세제곱 똑같이 로그 7의 3 쓰면 되겠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요 3과 요 2는 뭐야? 앞으로 나와야지. 될까? 그쵸? 끝났네? 계산하면 뭐 나와? 2 끄집어내면 로그 7의 2니까 몇이야? 2a 제 3 저 2분의 1에 몇 되겠어? 3a 플러스 b죠. 따라서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분자 분모에 2 곱해서 요거 유리식 정리하시면 결론은 뭐가 된다? 결론은 4a 플러스 6분의 3a 플러스 b 나오지. 다음처럼. 될까? 제일 먼저가 뭐가 되겠어? 요 과정이죠. 주어진 거. 밑변환 공식을 써서 우선 조건을 갖다 쓸 수 있게끔 밑을 바꿔놓고 생각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되나요? 자, 이런 부분들 잘 보시고. 그래서 이 41번스러운 이런 형태의 문제는 지수에도 비슷한 거 있었는데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 꼭 봐야 될 것 같아. 됐나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가죠. 42번. 자, 넘어갑시다. 자, 0이 아닌 세실수 XYZ에 대해서 5x 값, 2y제곱 값, 루트 10의 z제곱 값이 같대더라. 다음의 값을 구해라. 야, 이 문제는 앞에서 지수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잖아. 그래서 얘는 풀이법이 두 가지야. 첫째. 지수 풀이법. 두 번째. 로그 풀이법.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도 꽤 있어. 근데 서술형 내면 꼭 괄호 해놓고 써줄 거야. 단 지수를 이용해서 풀어라. 아니면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라. 꼭 아마 써 있을 거야. 그 내용.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맞춰서 접근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우선 지수 풀이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대로 해봅시다. 자, 기억을 되살려보면 주어진 문제의 지수풀이법은 그냥 통째로 이 값을 찾았어. 자, 첫 단계 뭐였더라? 다 같대더라? 주어진 꼴을 K라고 잡자.
그러면 5x제곱도 k, 2y제곱도 k, 루트 10의 z제곱도 k였어? 그럼 정리하면 뭐 나왔을까? 5는 k의 x분의 1제곱이었었고, 그쵸? 2는 k의 y분의 1제곱이고, 되나요? 근데 쟤는요, 루트 10의 z제곱인데 이거는 어떻게 써도 된다? 루트 10의 z제곱이었지. 같은 거잖아. 근데 다 했으면 뭐 나와? 10의 2분의 z제곱이네. 맞습니까? 따라서 10은 k의 z분의 2제곱이지. 라고 볼 수 있겠지. 이 상태에서 x분의 1과 y분의 1은 더할 거고 z분의 1은 뺄 거야. 자, 지수에 대한 저런 덧셈 뺄셈 연산이면 각각에 대한 곱셈 나눗셈 연산이었겠네. 그쵸? 그래서 뭐가 돼야 돼? k의 x분의 1제곱 곱하기 k의 y분의 1제곱 나누기 k의 z분의 2제곱. 쟤는 뭐야? 5 곱하기 2 나누기 10이잖아. 몇이야? 1이지. 그쵸? 근데 주어진 여기에는 요 부분에 연산을 갖다가 지수법칙 써서 정의하시면 뭐 나와요? k의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2였어. 그러면 지수에서의 우리의 연산의 성질을 쓴다라면 모든 수나 문자의 몇 제곱이 1이다? 0제곱 1이다. 그쵸? 따라서 답 나오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2는 0이었을 거야. 이게 지수풀이법이야. 즉 지수풀이법은 x값, y값, z값을 구한다가 아니라 통째로 구하는 거야. 통째로. 형태를 만들어서. 되나 여기까지? 그런데 로그 풀이법은 조금 달라. 자, 로그 풀이법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로그 풀이법은 x값, y값, z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자, 그러면 주어진 걸 어떻게 잡자? 자, 5의 x제곱도 k이고요. 2의 y제곱도 k이고요. 그 다음에 제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쓰죠. 10의 2분의 z제곱도 k야. 되지? 그럼 얘를 어떻게 써도 된다? 로그 5의 k 값은 x네. 그쵸? 뭐 쓴 거야? a의 x제곱이 n이었다라면 로그 a의 n값은 x다 라고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네? 로그 뭐 될까? 2의 k값은 x였겠지. 얘도 마찬가지. 로그 10의 k값도 2분의 z였겠지. 어디요? y예요? y네요. 죄송합니다. 되죠? 그러면 주어진 x값, y값, z에 대한 값을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풀 건 뭐야? x분의 1, y분의 1, z분의 2 값이잖아. 어떻게 해? 이거 뒤집자. 그럼 뒤집으면 뭐가 돼? x분의 1은 로그 5의 k분의 1인데 요거 밑변환 공식 쓰면 뭐 나와? 로그 k의 5의 값 나오지. 그쵸? 똑같네. y분의 1도 뭐 되겠어? 로그 k의 2의 값. 쟤도 z분의 2의 값도 로그 k의 10의 값. 되죠? 그럼 끝났네요? 주어진 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2면 로그 k의 5 더하기 로그 k의 2 빼기 로그 k의 10이잖아. 그 뭐야? 로그에 대한 덧셈 뺄셈이니까 로그에 대한 연산 성질 쓰시게 되면 5 곱하기 2의 10이네. 그럼 몇이야? 로그 5의 로그 5 k죠. 1 나오지. 그럼 뭐 있었어? 밑이 뭐든 상관없이 진수가 1이면 답은 0 이렇게 나오지. 실제로 로그 풀이법이 좀 더 길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보통 객관식 나오면 지수 푸는 거고 이 로그적인 풀이법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서술형에서 로그로 연산, 로그로 서술하세요 라고 하는 이상은 쓸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 될까?
자, 다음과 같이 42번. 잘 봐두셔야 됩니다. 두 가지 불이법 다. 왜? 문제에서 진짜 이거 물어볼 수도 있어. 로그로 서술하세요. 아파라. 내가? 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됐지? 자, 넘어가자. 43번. 자, 지웁니다. 으짜. 어이구, 힘내자. 힘을 내야 됩니다. 자, 힘을 내요. 슈퍼파워. 으짜. 오늘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냐? 힘들어.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근을 직접 찾을 것 같진 않고. 왜? 보통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근에 대해서 뭔가 언급했을 경우 근을 직접적으로 구해서 푸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인수분해가 잘 돼서 근 찾을 수 있을 경우나 쓰지 얘처럼 인수분해 안 돼서 근 찾으려면 무슨 뭐 근해공 써야 돼. 안 쓴다고. 그러면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떤 거 쓰겠어? 일반적으로 그치 뭔 소리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지. 그쵸? 그치. 따라서 주어진 부분에서 우리 쓸 수 있는 뭐 있어? 3이 0이야. 자, 두근 그럼 얘 쓸 수 있네. 로그 10의 a 더하기 로그 10의 b의 값과 로그 10의 a 곱하기 로그 10의 b라고 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자,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됐죠? 그럼 얘를 갖고 뭐 하지? 이 두 가지 조건 갖고 j 값을 구해라. 쌤, 여기서 로그 10에 이거 대충 뭐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언제? 어느 세월에? 힘들게 시리. 자, 문제는 이거야. 이거 조건이지. 근데 조건은 밑이 몇 자리야? 10자리지. 근데 우리가 풀 건 밑이 A나 B짜리야. 풀 수 있다 없다? 적용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도 뭐 한다? 밑변환 공식 써서 바꾸고 시작하자. 뭐 돼요? 로그 10의 A 분의 로그 10의 B 더하기 로그 10의 B 분의 로그 10의 A. 얘를 풀래. 써서. 그럼 끝났네. 이게 뭐 해도 돼? 주어진 거. 이거 이렇게 풀면 안 될까요? 쌤 그냥 이렇게 풀지 말고 그냥 얘 알파 잡고요. 베타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이 문제 뭐 돼? 주어진 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고 알파 베타는 3이야. 얘를 갖고서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계산하면 이래버리면 이거 고1 문제야. 그냥 로그를 써서 나타냈다 뿐인 거지 연산 자체는 그냥 고1 문제. 이거 어떻게 풀었을까? 기억 대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주어진 거 통분 정리해서 그 다음에 뭐 했다? 쟤를 곱셈 공식의 변형식을 살짝 써주면 이게 되죠. 끝난 거지. 그쵸? 다음처럼. 그래서 내용적으로 그냥 여기에서 로그라는 조건을 써서 밑변환 공식 써서 한번 변형했다 뿐인 거지 실제로 계산 내용 자체는 우리가 고1 때 주구장창 했었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랑 똑같다라는 거야. 내용 자체가. 되겠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죠?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은 뭐 직접 하시는 걸로. 됐나요? 자, 별거 없습니다. 자, 로그라고 해서 뭐 특별하지 않아요. 새로운 어떤 숫자적인 형태가 나와 있고 그 숫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떤 성질들을 알고 있어야 돼 라는 것 빼고는 일반적인 연산의 내용이나 문제의 특성 형태는 전부 다 고1 문제랑 똑같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넘어가죠. 44번. 짜라라라라 짜짜짜자 으쌰. 자, 44번.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내어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소관계라면 작년이다. 1학년 과정 수하에서 벌써 하긴 했었어, 명제에서. 그쵸? 자, 우리가 대소관계를 따진 게 크게 몇 가지다?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자, 우선 짚고 좀 넘어갑시다. 자, 어떤 A라는 값이 있고 B라는 값이 있어. 누가 더 큰지 알아보고 싶어.
첫째, 빼보자. 빼서 양수면 앞에 게 큰 거고 음수 나면 뒤에 게 큰 거고. 그죠? 두 번째, 쌤 그냥 못 빼요. 뭐 루트도 있고 막 복잡해. 그럼 뭐 하자? 제곱해서 빼자. 똑같이 양수 나오면 앞에 게 큰 거고 음수 나오면 뒤에 게 큰 거고. 세 번째, 자 1학년 과정에서는 두 가지 조건 안에서 해결이 됐었어. 근데 이제 수1이라는 과목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것도 보죠. B분의 A 값. 자, 위에 두 개의 값은 0보다 크냐 작냐지? 그럼 얘는 1보다 크냐 작냐라고. 그래서 주어진 부분 만약에 1보다 컸어. 뭔 뜻일까? A가 큰 거야. 분자가 크면 1보다 큰 거야. 값이 1보다 작게 나오면 그럼 뭐가 되겠어? 1보다 작다는 건 분모가 더 큰 거겠죠. 다음처럼. 근데 이게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이 맞긴 맞는데 이것은 어떨 때만 쓰는 거다? 두 대상물. 요 관계 있을 때나 쓰는 거지. 얘처럼 3개 이상이면 이거 쓰려면 뭐 해야 돼? 2개씩 묶어 계속 봐야 돼. 귀찮다는 거지. 그래서 저와 같이 44번 문제처럼 세수 이상에 대한 대소관계면 2개씩이 아니라 무언가 공통 기준되는 값을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지수에서의 대소관계에서 한번 건드려 봤었어. 자, 기억을 대사를 보면 그 지수에서의 대소관계는 밑이나 아니면 지수 부분을 똑같은 꼴로 만들어서 비교할 수 있게 만든 거였죠.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우선 뭐부터 하자? 정리부터 한번 해보자. 자, 뭔 정리? 가장 간단하게. 자, 우리가 보통 이 로그도 어차피 지수에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수에서 어떤 특정 문제를 갖다 쓰기 위해서, 풀기 위해서 적용되는 개념을 똑같이 갖다 써야 됩니다. 그러면 지수에서 우리가 뭐였어? 지수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밑부터 정리해야 된다고 했죠. 그치? 첫 번째, 어떻게? 같은 밑이 나오게 만들던가, 두 번째, 가장 간단하게 밑을 만들어라. 그럼 얘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 2분의 1 뭘로 조정해야 돼? 2의 마이너스 1제곱 4, 2의 제곱 돼요? 쟤는 로그 성질 쓰면 될 것이고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뭐도 바꿀까? 예, 8분의 1 2의 마이너스 3제곱 되죠? 얘는 볼 필요 없고 될까 여기까지? 그러면 주어진 거 정녕 뭐 나오겠어? A는 여기서 마이너스 1 거듭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3 거듭제곱 나오면 뭐 나와? 3배의 로그 2의 2 되죠. 몇 배? 3. 됐지? 자, B도 여기에서 2 빠져나오는 뭐야? 밑에 붙어있는 지수는 분모로 나온다. 따라서 2분의 5에 로그 2의 2 하면 2분의 5. 이게 더 커? 그렇죠? C. 자, C는 뭐 쓸 수 있다? C는 자, 4의 로그 4의 2의 값은 뭐랑 똑같다? 2의 로그 4의 4의 값과 똑같다. 뭐 나와? 2 나오지. 따라서 제일 큰 거 몇이야?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B, C가 제일 작습니다. 다음처럼. 그래서 보통 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갖고 있는 성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정의 자체가 어떤 지수에 대한 꼴 연산 비교보다는 조금 더 또 좀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44번. 됐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다음 예제 문제 45번. 다음은 45번. 뭐야? 어떤 로그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루트를 처음 배울 때에도 이런 문제 있었어.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루트 29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어떻게 찾았을까? 루트 29를 끄집어내서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야 소수 부분 찾죠. 어떻게? 소수 부분은 원래의 값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되니까. 그럼 정수 부분이니까 이 루트 29라는 숫자가 어떤 정수값보다 크고 작냐를 찾으면 되겠네. 그러려면 루트를 없앨 수 있는 꼴을 생각해야겠지. 얘도 마찬가지. 되나요? 자, 이거는 우리가 중3 때 벌써 했던 거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이거 5야. 요거 6이야. 따라서 정수 부분 몇이야? 5야. 그치? 5점 몇일 테니까. 그럼 소수 부분은 원래 값에서 정수 부분 빼면 되지. 이렇게 배웠었어. 자, 갑자기 로그 연산인데 왜 갑자기 얘를 부르냐? 비슷하기 때문에. 찾는 방법이. 왜요? 자, 로그 3에 27이라는 숫자 치자. 봤을 때 이 진수가 미세 거듭 제곱이면 그냥 정수 나오지. 이 내용 쓸 거야. 자, 따라서 뭐 하자? 로그 3에 20이라는 숫자는 로그 3의 9보단 컸을 거고 로그 3의 27보단 작았을 거야. 즉, 뭘 집어넣자? 미세에 대한 거듭제곱 숫자를 이용해서 20이라는 요 진수보다 작고 큰 것만 찾으면 되겠네. 몇 나와 이거? 2죠. 몇이야? 3이지. 따라서 주어진 부분에서 결론 A라는 정수값은 2 나올 거고 B라는 소수 부분, 아까 뭐였습니까? 소수 부분은 원래의 값에서 정수 부분 빼면 된다고 했어. 그치? 따라서 로그 3의 20-2겠지. 자, 이 값을 이용해서 우리 뭘 풀자? 얘를 풀자. 자, 2의 A제곱, 3의 B제곱. 돼요? 뭐 하면 돼? 넣으면 되겠지 뭘. 2 집어넣고 B 집어넣고 뭐를? 얘를. 그럼 얘는 필요 없어. 얘는 어차피 넣어봐야 4잖아. 간단해. 얘만 보면 되겠네. 3의 B제곱. 자, 3의 B제곱 3의 로그 3의 20-2지. 돼요? 그냥 얘부터 정리하셔도 되겠네. 아니면 자, 주어진 걸 갖다가 로그 3의 20 빼기 2배의 로그 3의 3에서 정리한 다음에 쓰셔도 되고. 어떻게 정리돼 이거? 이거 어차피 쓰면 뭐야? 로그 3의 20 빼기 로그 3의 9지. 그쵸? 그래서 뭘 써도 돼? 로그 3의 9분의 20 써도 되지.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되죠. 주어진 거에. 뭐? 로그 3의 20 나누기 3의 제곱해도 되지. 이렇게 바꿔서 문제 푸시던 이렇게 바꿔서 문제 푸시던 상관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답만 나오면 돼. 될까? 그럼 이걸 풀자 이걸로. 이거 풀면 뭐 되겠어? 자, 정리. 이거 어떻게 정리해? 20에 로그 3의 3이지. 몇이야? 어차피 요 계산해봐야 20일 거 아니야. 바로 나오죠. 9분의 20. 되나요? 끝난 거야, 그러면. 따라서 써주면 9에 4 플러스 9분의 20. 그럼 계산하면 56. 자, 다음과 같이 접근해서 볼 수가 있다. 될까요? 자, 45번은 다음처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4강 로그의 응용은 별거 없습니다. 연습이야. 앞에 우리 했었던 로그 그 연산 내용, 로그 그 개념 자체에 쓰는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4강은 여기까지.